여러분 지금 당장 중고거래 앱을 켜서 골프 풀세트나 리빙스웰 텐트를 검색해보세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웃돈을 얹어줘야 겨우 구하던 수백만 원짜리 장비들이 지금은 눈물의 금매라는 타이틀을 달고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예약 전쟁이 벌어지던 골프장은 이제 평일 타임조차 다 채우지 못해 그린피 할인 문자를 뿌리고 있고, 전국 곳곳의 캠핑장은 평일엔 유령 마을처럼 변해버렸죠. 한때 대한민국 중산층의 지위를 상징하던 이른바 4대 레저인 골프, 캠핑, 자전거, 스키, 이 화려했던 취미의 왕국들이 지금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행이 지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난해진 걸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레저 시장을 지탱하던 중산층의 지갑이 왜 닫혔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경제적 진실은 무엇인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통장이 왜 항상 비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취미가 살아남을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와 경제의 이면을 분석하는 백세연구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중산층 레저의 몰락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는 플렉스와 보복 소비라는 파도 위에서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골프를 치지 않으면 대화에 끼지 못했고, 수천만 원짜리 캠핑 장비를 사야 감성이 완성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파도는 완전히 빠져나갔고,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골프, 캠핑, 고가 자전거, 그리고 스키까지 한 세대를 풍미했던 이 거대한 산업들이 왜 한꺼번에 위기를 맞이했는지, 그 대장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왜 그 비싼 골프채를 샀고, 왜 그 무거운 텐트를 차에 실으셨나요? 아마 대다수는 남들도 다 하니까, 혹은 지금 아니면 못 즐길 것 같아서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취미를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취미는 오랫동안 계급의 증명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오에는 이를 아비투스라고 불렀죠. 어떤 취미를 즐기느냐가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과 문화적 소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아비투스의 욕망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해외여행이 막히자 갈 곳 잃은 돈들이 레저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온 거죠. 사람들은 착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주말마다 라운딩 나가는 중산층이야 라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그 당시 우리가 누렸던 건 진짜 소득의 증가가 아니라 저금리로 풀린 유동성과 자산 가격 상승이 만든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주식이 오르고 코인이 오르니 마치 내 연봉이 몇 천만 원 오른 것 같은 기분에 수백만 원짜리 아이언 세트를 긁었던 겁니다. 서울의 중견기업에 다니는 30대 중반 A씨의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A씨는 2022년 친구들을 따라 골프에 입문했습니다. 입문 첫 달에만 레슨비, 골프차의 세트, 의류비로 800만 원을 썼죠. 주말마다 나가는 라운딩 비용은 한 번에 40에서 50만 원, 한 달에 두 번만 나가도 100만 원이 우습게 깨졌습니다. 당시 친구들은 너 이번에 신상 드라이버 샀어? 그거 요새 구하기도 힘들다던데? 라며 부러워했고, A씨는 겨우 구했지. 뭐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제값 받으니까 투자라고 생각하려고 라며 으쓱해했습니다. A씨는 이 즐거움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주식시장이 꺾이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가 50만 원 더 늘어나자 가장 먼저 포기한 게 바로 골프였습니다. 이제 A씨의 드라이버는 당근마켓에서 내고 가능이라는 딱지를 달고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죠. 모두가 똑같은 처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골프만이 아닙니다. 골프보다 더 견고해 보였던 캠핑 시장은 지금 더 처참한 상황이거든요. 한때 골린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을 때 2030 세대가 골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골프는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골프장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어요. 경제학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꼭 필요한 거라면 계속 사겠지만, 사치제는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수요가 절벽처럼 떨어지죠. 한국의 골프장은 그 임계점을 넘겨버렸습니다. 코로나 시기 국내 골프장들은 그린피 30만 원, 카트비 10만 원, 캐디피 15만 원까지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늘집 음식값까지 더하면 1인당 한 라운드에 50만 원, 4명이 모이면 200만 원입니다. 이게 과연 평범한 직장인이 지속할 수 있는 취미일까요? 사람들은 골프가 다시 귀족 스포츠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성비가 최악인 스포츠로 낙인 찍힌 겁니다. MZ세대들이 골프를 떠난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비싸서가 아닙니다. 이 돈을 내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라는 불만 때문이죠.
앞뒤 팀에 쫓기듯 공을 쳐야 하는 운영, 불친절한 캐디, 터무니없이 비싼 음식들, SNS용 사진 한 장을 위해 지불하기엔 기회비용이 너무 커진 겁니다. 50대 중견기업 임원 B씨도 요즘은 골프 약속이 겁난다고 해요. 예전엔 법인카드로 접대 골프를 치는 게 일상이었지만 요즘은 기업들도 비용을 줄이고 있고 무엇보다 젊은 파트너들이 골프 접대를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맛있는 오마카세를 먹거나 일찍 퇴근하게 해달라는 식이죠. 내 돈 내고 치자니 은퇴 후가 걱정되고 접대 명분은 사라지고 결국 B씨도 멤버십을 정리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골프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캐디나 3인 라운딩으로 비용을 절감하거나 신상 옷 대신 중고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비행기 값을 포함해도 더 저렴한 해외 원정으로 눈을 돌리는 기현상을 받아들여야 하죠. 자, 골프가 비용 때문에 무너졌다면 캠핑은 조금 다른 이유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의 피로와 장비의 감옥 때문입니다. 캠핑하면 모닥불 앞에 불멍을 떠올리시겠지만 현실은 테트리스와 노가다의 반복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캠핑은 집 옮기기로 변질됐어요. 거실형 텐트, 고가의 화로대, 감성 조명, 냉장고, 이동식 에어컨까지. 텐트 하나 치는데 2시간, 짐 정리하는데 2시간. 1박 2일 캠핑에서 정작 쉬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과거엔 호텔비 아끼려고 캠핑한다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유명 브랜드 텐트 세트만 300만 원, 전체 장비는 1,000만 원을 금방 채웁니다. 여기에 1박에 10만 원을 호가하는 사설 캠핑 장비까지 더하면 웬만한 5성급 호텔 호캉스 비용과 맞먹습니다. 또 예약볕 아래서 땀 흘리며 10만 원을 낼지, 시원한 호텔 조식을 먹으며 20만 원을 낼지, 대중의 선택은 이미 후자로 기울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추억을 쌓기 위해 캠핑을 시작했던 40대 가장 C씨는 결국 탈캠을 선언했습니다. 옆 사이트 텐트보다 우리게 싼 걸 보면 위축되고 아내는 인스타 감성 챙긴다며 관리하기 힘든 텐트를 고집했죠. 지난 주말 비를 맞으며 텐트를 걷다가 현타가 온 C씨는 집에 오자마자 모든 장비를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다음부터는 펜션 가자. 나 이제 텐트 말릴 기운도 없어. 라는 말에 아내도 기다렸다는 듯 동의했죠. 캠핑 산업이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캠핑은 사라지고 진짜 자연을 즐기는 미니멀 캠핑이나 글램핑으로 양극화될 겁니다. 골프와 캠핑이 이 정도인데 자전거와 스키는 오죽할까요?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라이더들의 자전거 가격을 아시나요? 입문용이 500만 원, 좀 탄다 싶으면 1,000만 원, 비싼 건 2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무게를 몇백 그램 줄이겠다고 수백만 원을 태우는 카본의 시대였죠. 하지만 자전거는 결국 다리 근력, 즉 엔진이 중요합니다. 1,500만 원짜리 자전거로 언덕을 10초 빨리 올라가기 위해 1,000만 원을 더 쓰는 게 합리적일까요? 이제 그 열기가 식으면서 중고 장터에는 기변 후 3회 주행 같은 민트급 자전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키는 기후 변화라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한 시즌권이 100만 원에 육박하고 리프트권이 9만 원인 상황에서 눈은 줄어들고 제설 비용은 치솟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 시간과 돈이면 따뜻한 동남아를 가겠다고 말합니다. 스키장 근처 렌탈샵들은 주말에도 휑한 풍경에 한숨만 내쉬고 있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장비병에 걸려 있다면 내가 오늘 산 물건이 1년 뒤엔 반값이 된다는 감가상각을 직시해야 합니다. 1년에 몇 번 안 가는 취미라면 소유보다 대여를 선택하는 미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고비용 취미를 버린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지금 운동화 한 켤레만 신고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강타한 러닝크루 열풍은 단순히 유행이 아닙니다. MZ세대는 시성비, 즉 시간 대비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골프나 캠핑에 하루 이틀을 통째로 쓰는 대신 집 앞에서 30분만 뛰면 끝나는 러닝을 선택한 거죠. 기성세대는 돈 아끼려고만 한다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가치 있는 곳에는 돈을 씁니다. 다만 허례허식에 돈을 쓰지 않을 뿐이죠. 인스타에 올릴 사진 한 장을 위해 50만 원을 태우기보다 자기 몸을 가꾸고 기록하는 오운완 문화에 열광하는 겁니다. 소유보다 경험과 성취를 중시하는 세대교체의 신호탄인 셈이죠. 결국 이 현상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K자형 소비라고 부릅니다. 상위 10%의 부유층은 더 화려한 레저를 즐기지만 나머지 중산층은 고물가와 고금리에 허덕이며 문화비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과거엔 중산층이 조금 무리해서 부자들의 취미를 흉내낼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조금 무리의 수준이 선을 넘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기대도 희박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하며 지갑을 닫고 인구 절벽으로 신규 유입은 끊겼으며 과시적 소비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비싼 취미는 부의 상징이 아니라 무리한 허세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대중적인 프리미엄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허세의 시대가 가고 본질의 시대가 오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고비용 취미를 유지할 경제적 여력이 사라지며 비용의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둘째, MZ세대는 허세보다 시성비와 자기개발을 중시하는 가벼운 취미로 이동했습니다. 셋째, 레저 시장은 초고가와 저비용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창고에도 먼지 쌓인 장비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쓰지 않는 물건을 처분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이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돈 대신 시간을 투자하는 취미를 찾으세요. 장비가 없어도 몸으로 익힌 기술은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무엇보다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취미라는 감옥에서 탈출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당근마켓의 매물들은 우리 사회를 휩쓸고 간 허영의 파도가 남긴 잔해들입니다. 이제 그 파도가 거친 자리에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고 싶으신가요? 진정한 휴식은 비싼 장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느끼는 평온함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찾은 가장 나다운 취미는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